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멜레트릭스에서 새로 나온 줌 75T가 제품을 빌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읽을 때 타이가라고 읽는 건 줄 알았는데 T가가 맞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구성품 하나하나 꺼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론 댐퍼 킷 돌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빼줄 수가 있는데요. 전부 다 빼주면 먼저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는데 신기한 거는 코르크 재질입니다. 기보강 흡음재랑 스위치 패드인데 특이하게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코르크 재질을 사용했네요. 지금 제 바닥 패드도 코르크인데 이거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키보드 안에 넣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 자, 포론 댐퍼 킷이 하나 더 있어요. 돌려서 열어보고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원래 쓰던 재질이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포론 재질인 거죠. 스위치 패드고요.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들어가는 기보강 흡음재, 요 스페이스바 쪽에 놓는 꼬다리 부품도 들어있었습니다. 요거는 스페이스바 길이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판 바로 아래쪽에 깔아주는 하부 폼입니다. 줌 T가 리뷰에서는 요거는 사용은 하고 이 새로운 코르크 재질로 빌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줌 시리즈가 정말 제가 옛날 구작부터 계속 빌드를 해오고 있는데 여기는 뭔가 정말 계속 발전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딱 정체되어 있지가 않고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참 커스텀 키보드 판에서 좀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왜 이렇게 안 빠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보강판인데요. 두 개의 재질이 들어있네요. 요거는 조금 단단한 FR4 재질이고요. 요거는 폼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아세탈이고요. 플라스틱 재질이라 보시면 돼요. 좀 더 부들부들거리고요. 얘는 좀 딱딱한 편이라 유연성은 없어요. 근데 요거 잘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마감 상태가 좀 별론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뜯어내줄 수가 있는 비닐이 장착되어 있던 겁니다. 잘 뜯어주고요. 네, 요 비닐 쪼가리는 한쪽 면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쪽 면만 뜯어주시면 됩니다. 팍! 처리 완료. 패키지 안에는 언박싱을 해줘야 할 박스가 하나 더 들어있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랍형이네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빼고 여기는 하우징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잡템들, 악세사리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USB A to 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키보드 결합 구조를 바꿔주는 부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 실리카 겔 마운트 쓸 때 사용하는 부품이고요. 꺼내보면 반투명으로 된 말랑말랑한 덤벨 모양의 부품입니다. 이거는 탑 마운트 할 때 쓰는 볼트고요. 얘네들은 스프릿 오링 마운트 할 때 쓰는 거. 열어보면 굉장히 쪼매난 볼트랑 실리콘 오링, 그리고 이런 하얀색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이 실리콘 오링도 최근에 커스텀 시장에서 나온 그런 마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요거는 엘라스틱 바 마운트. 이것이 좀 처음 보는 마운트인데요. 색상은 이렇게 검은색이고 이것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입니다. 멜레트릭스 줌 시리즈는 항상 새로 출시할 때마다 이런 새로운 마운트들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겠는 고무 쪼가리 두 개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커버 같은 느낌인데요, 이건. 자, 그리고 이거는 리어 배지. 열어보면 스르릉 자석으로 된 되게 쪼매난 배지인데 엄청 큰 포장에 들어있었네요. 좀 이따 사용 용도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많이 보던 거죠. 꺼내주면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는데 키보드 우측 상단에 결합을 한 다음에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부착해주는 배지입니다. 이거는 줌 시리즈 지금까지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봤던 거죠. 이거는 스테빌라이저 박스네요. 요 1.2, 1.6이 기판 두께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요거는 1.6mm에 맞는 스테빌라이저라는 겁니다. 뜯어주면 슉! 자, 이렇게 깔끔하게 담겨 있고요. 이게 스테빌라이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사출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철심 쪽에 검은색 부품 보이시죠? 안쪽에 요게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이라 가지고 이렇게 철심이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도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특징으로 제작된 스테빌라이저고요. 자세히 보시면 요 안쪽에도 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날이 발전을 하네요. 그리고 구조 자체도 철심이 정말 빠지기 어려운 구조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철심을 뺄 때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빼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뭐 실제로 사용할 때는 절대 빠질 일이 없겠죠. 지금 요 스테빌라이저는 따로 윤활 처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쪽에다 구리스 윤활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 검은색 부분 이중 사출 그 말랑말랑한 재질이랑 찐득한 구리스랑 만나면은 너무 먹먹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 윤활하신다면은 정말 뭐 크라이톡스 205 정도로 윤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정말 윤활하지 않고 딱 이렇게 순정
설명 그대로 사용한 것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박스에는 요 부품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볼트로 조이는 방식이 아닌 클립형이라 가지고 지금 요 부품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요쪽에 박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빌드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오, 그리고 스크류 드라이버 세트도 들어있네요. 이렇게 꺼내주면은 와, 비트가 뭐 거의 젓가락질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엄청 커다란 비트가 들어있고요. 빨간 몽둥이는 좀 말랑말랑한 재질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껴가지고 오, 슉슉슉슉. 요 두 개의 렌치는 별 모양인데요. 왜 사이즈가 같은 것 같죠? 이거 뺄 때는 흡착이 돼 있어가지고 쉽게 잘 안 빠지긴 하네요. 야, 힘으로 겨우 뺐습니다 진짜. 자, 요거는 PCB 기판이고요. 2.4G 무선 연결할 때 쓰는 USB 동글도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판은 정방향 핫스왑에 LED가 있고요. 결합 방식을 바꿀 때 쓸 수 있게 요런 모양이 나져 있고, 뒤로 돌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달려져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커스텀 빌드를 편하게 해주는 자석 결합 방식으로 보이네요.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포론 댐퍼 킷과 보강판이 또 들어있었는데요. 포론 댐퍼 킷 먼저 열어볼게요. 뭔가 이건 중복인데요. 요거 두 개는 아까 보여드린 거랑 같은 거고, 요거는 고대의 줌 시리즈부터 내려오던 기판 하부에 붙이는 접착식 흡음재인데요. 아까 전에 접착식이 아닌 요 하부 흡음재도 들어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기존 거 안 쓰고 새로운 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패키지는 약간 중복 항목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그 GB 페이지를 확인하시면서 정확한 구성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강판도 두 개가 더 있었는데요. 왠지 재질은 알루미늄인데 그냥 똑같이 생긴 것 같거든요. 자, 알루미늄 보강판입니다. 보면 완전히 똑같은데요. 아, 이거 알루미늄 보강판도 저는 오랜만이거든요. 알루미늄 보강판으로 빌드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다시 뭘로 할까? 빌드할 때 결정해 보겠습니다. 단단하고 근본 있는 알루의 맛, 아니면은 톡톡 터지는 폼 보강판. 좀 고르기 어려운데요. 예, 보강판이 잘못 들어가 있었지만 원래는 FR4 그리고 POM 그리고 PC 보강판,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알루 보강판, 이렇게 4종류의 보강판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흡음재가 두 개 같은 게 아니라 3종류였었네요. 지금 여기가 줌치로 T가 IC 페이지거든요. 여기서 이 폼 흡음재의 특징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빌드할 이 코르크 샌드위치는 좀 바삭한 소리를 낸다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폼을 이렇게 꽉꽉 채우지 않는 그런 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알루 보강판으로 빌드를 해봐야겠네요. 자, 이제는 드디어 하우징입니다. 꺼내볼까요? 자, 줌 75 비닐에 쌓여져 있고요. 꺼내보면요, 액정 비닐 바로 떼주고요. 이 안쪽에 있는 필름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이 더 들어있네요. 이것도 제거해주고요. 지금 이 투명 비닐 같은 경우는요, 여기 합판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줘가지고 기판과 여기 있는 금속들이 닿아가지고 쇼트가 나지 않게 막아주는 필름이고요. 그리고 이 페트 필름은 커스텀 쪽에서는 좀 보기 힘든 거였는데, 이 기판과 스위치 패드 이 사이에다가 깔아주시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게 전부 다 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짜투리들이 아직 안 따져 있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되게 단순한 거라 가지고요, 이런 돌돌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싹 한번 가주시면 됩니다. 너무 새 거일 때는 강하게 붙어버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사용한 다음에 써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은 하우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얀색인지 은색인지 묘하네요. 챔버라고 하죠. 이렇게 각이 있는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챔버였나? 이런 옵션도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는 스테인레스 서스 무게추인 것 같고 요런 게 생겼네요. 이게 이 볼륨 게이지를 세로로 이렇게 돌리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타건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뭐 줌 75 아이덴티티죠. LCD 액정이 있고요. 옆모습을 보시면 뭔가 현대적으로 세련된 느낌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이는 경사가 있고, 이 부분 느낌이 좀 세련된 느낌이에요. 모던하면서 뭐랄까 크게 튀지 않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현대적이기도 하면서요. 자, 요 뒤쪽에는 이런 금색 포인트 컬러 들어간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USB-C 타입 케이블 꼽는 구멍이랑, 여기는 아까 전에 구성품에 있던 요거 꽂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자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체결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하부 쪽을 체크해 볼게요. 특이한 디자인이 들어갔죠. X 4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약간 좀 다른 키보드들과 차별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범폰에는 멜레트릭스라고 아예 적혀 있네요. 내 귀퉁이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있고요. 이거는 뭐 뜯어가지고 볼트 돌리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볼트 붙이는 부분이 아니네요. 이거 보니까 지금 요 키보드 구조가 볼 캐치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볼 캐치 방식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위로 잡아서 뜯으면은 뜯기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편한 현대적인 빌드 방식입니다. 오, 근데 이쪽 보니까 뭐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네. 여기 합판 보시면은 여기 자석 결합 방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판을 결합할 때 이런 식으로 착 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싹 올려두면 오! 불도 들어왔네요. 기판 제거를 해주고요. 아무튼 좀 뭔가 견고한 방식입니다.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요. 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여러 가지 결합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취향에 따라서 골라보고 시도해보고 할 수 있어서 참 즐거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커스텀 키보드 빌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자, 그러면 이제 빌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빌드의 시작은 스테빌라이저 튜닝이거든요. 75% 배열이니까 요 짧은 거 3개랑 긴 거 하나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테빌라이저 세트 안쪽에는 이렇게 7U짜리 길이의 철심도 함께 숨어 있었네요. 이거 이중 사출 방식이라 사실 그냥 써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품질이 어떤지 한번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준비했는데 이거 다 지금 뒤엎고요. 자, 바로 기판에다가 빌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깔아줘야 되는 것들 먼저 이렇게 깔아주고요. 빌드 난이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따가 뗄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붙여줍니다.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반대쪽도 찢어서 이렇게, 어차피 떼줄 거니까 대충 붙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서 굉장히 편하게 빌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붙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르크 패드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이 고정 테이프를 대충 붙여줍니다. 이게 적당히 잘 붙인 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는 큰 구멍 쪽이 철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힘을 좀 세게 줘야 돼요. 꾹 눌러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완료해줬습니다. 조금 결합이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꾹 하고 눌러줘도 됩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저처럼 스테빌을 그대로 쓰더라도 아니면은 튜닝을 하셨더라도 항상 이렇게 스테빌 상하 운동이 제대로 되는지 장착을 해주신 다음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뒤집어가지고 아까 전에 봤던 요 꼬다리 플라스틱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떼낸 다음에 요 결합된 거 이렇게 돌리면은 이쪽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다가 이 검은색 부품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꽂아주시면 돼요. 요게 안 꽂힌 거고 요게 꽂힌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품을 살짝 올려서 뿅 하고 꽂아주시면 돼요. 이게 다 꽂힌 게 아니고 좀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 정도 들어가게요. 자, 이렇게 클립 작업도 전부 완료를 해줬고요. 이 상태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와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볼트를 조이거나 저런 클립을 낀 다음에도 안 움직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제 경험담이에요, 정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대로 체결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 코르크 패드에 코르크 스위치 패드까지, 오늘은 코르크 팜레스트도 한번 써볼까요? 코르크 컵받침도 있다는 뇌절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코르크 기보강 흡음재를 깔고요. 그 위에 알루미늄 보강판을 올려가지고 스위치들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레트릭스에서 여러가지 스위치 선택지를 주셨어요. 이 4개의 스위치를 전부 테스트 해볼 건데요. 스위치 스펙은 줌7호 T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키압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요. 간단하게 스위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WS 옐로우 아로하나 스위치 쳐보니까 요 아이보리 컬러가 제일 하이피치 소리가 나고요. 바닥을 탁탁 치죠. 레드 아로하나 스위치, 빨간색도 바닥을 치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부드러운 소리. 이거는 골드 아로하나 스위치입니다. 노란색은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요거는 블랙 아로하나 스위치인데 톤은 그 노란색 골드 아로하나랑 비슷한데 약간 좀 더 키압이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뭐 재질이 다 다르기도 한데 스프링 차이가 있습니다. 노란색이랑 검은색은 스프링이 같고요. 요 레드 스프링이 좀 길고, 요거 옐로우로 보이진 않지만 옐로우 아로하나 스위치, 요게 약간 스프링이 살짝 짧습니다. 스프링은 요 두 개가 좀 더 촘촘한 느낌이고 요 두 개는 그것보다는 살짝
살짝 벌어져 있죠. 옐로우가 20mm 정도 나오고 레드가 22.6, 골드 21.6, 그리고 블랙은 골드랑 똑같이 21.6mm 정도가 나옵니다. 모든 스위치는 다 이렇게 윤활제가 적당히 두껍게 발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좀 적당히 많이 발라진 그런 느낌이에요. 요새 진짜 적게 발라진 스위치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 쳐보진 않았지만 기대되는 거는 요 레드랑 골드 스위치 두 개가 제일 기대가 되거든요. 어쨌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위치를 올려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끝 가생이부터 꽂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요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스위치를 좀 더 꽂은 다음에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전부 끼워줬습니다. 자, 이제 여러가지 결합 방식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결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탑 마운트, 스프릿 오링 마운트, 엘라스틱 바 실리콘 마운트, 실리카겔 마운트. 저는 이번에 요 줌치로 티가에서 새로 나온 엘라스틱 바 마운트로 체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체결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살짝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어떤 식으로 될지는 쳐봐야 알겠고요. 실제로 저는 요 기판 쪽에 결합하는 방식보다는 보강판 쪽에 결합하는 방식을 좀 더 선호를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방식이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장착을 해줬으면 키보드 하판을 가져와서요, 투명 필름을 깔아주고 하부 폼을 깔아준 다음에 요 끝에 파여있는 부분 두 곳 있잖아요. 여기에는 아까 전에 구성품에 있던 요 부품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쭉 하고 넣어주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도 이렇게 꾹꾹꾹 넣어줍니다. 그리고 기보강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여기 자석 결합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딱 맞춰주신 다음에 LED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요 끝에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살짝 만져주시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자유분방한데 요 아까 깔아둔 고무에 맞춰서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딱 맞도록 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끼워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엘라스틱 바 마운트는 이렇게 안쪽에 체결이 돼서 잘 보이지는 않네요. 이 제품 빌드는 정말 편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요거 스위치 두 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얘도 빼줍니다. 이게 원래 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액정을 빼준 다음에 다시 이런 키 옵션, 키가 들어가는 옵션을 여기에 다시 달아줘야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키 옵션으로 쓰려면은 얘만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되게 편해졌습니다. 훨씬 간단하고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이 하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스 브레이킹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포스 브레이크 모드가 뭐냐면은 그냥 여기에 뭐 이렇게 이런 물렁물렁한 거 이렇게 들어간 거를 포스 브레이킹 모드라고 하는데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하우징에 아예 처음부터 달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덮습니다. 빌드가 정말 편하죠. 키를 누르면은 LCD가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오지? 무선 USB를 연결하면 될지도 몰라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들어왔다. 이게 펑션이랑 뭐 누르니까 들어왔습니다. 자, LED 밝기를 줄이고 이제 키캡을 끼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키캡을 전부 체결해줘서 완성을 해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었고요. 예쁘죠? 여기 지금 끝쪽에 있는 노브는 위아래로 돌릴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좀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요거는 추후에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타건을 해보려는데 이 스페이스바가 조금 늦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분명 스테빌라이저를 장착하고 이렇게 올려보는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하우징 문제가 아니고 스테빌라이저 쪽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여기 안쪽에 검은색 부분, 이쪽이 약간 좀 유들유들한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무 같은 거 아니면 실리콘 약간 그런 느낌인데 키캡이 끼워진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때 좀 요 안쪽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키캡은 스템의 위치가 있는데 스템의 위치가 브랜드마다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기본 설계된 스테빌보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살짝 이런 식으로 꺾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던가 해가지고 요 안쪽에 있는 물렁한 재질이랑 철심이 마찰이 좀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좀 더 키압이 강한 스위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위치를 넣어주고요. 전부 체결을 해줄게요.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조금 편차가 있는 편이라서 튜닝을 해주고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바로 빌드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전부 다 타건해 봤는데요. 먼저 아로하나 스위치 시리즈의 옐로우. 이거는 되게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고요. 타건할 때 무리가 없는 되게 가벼운 키압입니다. 그리고 경쾌하고 좀 바닥을 치는 느낌이 되게 시원시원하고 좋았어요. 이 레드는 옐로우보다는 로우 피치고 타건감은 무겁지 않으나 약간 좀 찰진 느낌이 있었어요. 좀 뭐랄까 살짝 찐득한 느낌? 근데 이 찐득한 느낌이 이 스프링에서 나오는 그 쫀득쫀득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 재질로 인해 요 스템과 하우징이 이렇게 왔다 갔다 생기면서 나오는 마찰력 때문에 생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은근히 좀 뭔가 맛있는 느낌이 납니다. 제 느낌은 약간 새롭고 약간은 어색한 맛이 있는데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아로하나 블랙이죠. 요거는 키압이 너무 강해요. 진짜 일반 체리 흑축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강하고요. 저는 좀 너무 세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쫄깃한 키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소리는 뭔가 정돈된 로우한 소리가 나면서 되게 부드럽고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이게 타건할 때는 좀 힘들지만 타이핑 음이 되게 부드럽고 키압이 저한테 맞았으면은 정말 마음에 들었을 그런 스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중독성 있는 타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옐로우가 아니라 골드입니다. 이게 요거는 굉장히 크리미한 느낌이었어요. 요 4개의 스위치 중에서 이게 가장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타건을 했는데 역시나 정말 좋았습니다. 예. 키압이 뭔가 정말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스위치 스템과 하우징이 지나갈 때 그 마찰되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타건음은 좀 로우한 편입니다. 이건 정말 기대한 만큼 좋았고요. 이 4개의 스위치 중에서 1, 2, 2위, 3위, 4위를 뽑아보자면은 1위가 골드, 2위가 레드, 3위가 옐로우, 4위가 블랙이었습니다. 블랙을 왜 4위로 줬냐면은 일단은 키압이 좀 안 맞아서 그랬고요. 근데 이 블랙 같은 경우는 키압이 맞다면 1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되게 좀 특이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옐로우가 3위를 줬잖아요. 근데 이게 레드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지금 제가 매긴 순위는 좀 유니크한 느낌, 그런 게 좀 강하면은 점수를 좀 많이 줬고, 이 옐로우 같은 경우는 시원하고 경쾌한 느낌은 참 좋지만 그동안 또 많이 써본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4위에 포지션을 했습니다. 이 레드도 뭔가 묘한 느낌의 매력을 가진 스위치입니다. 결국 다 좋다고 얘기는 했는데 제 느낌은 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합 구조를 좀 다른 걸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해가 편하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핀이 알아서 달라붙어가지고 작동이 되는 방식이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 빌드하는 거는. 자, 이번에는 실리카겔 마운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덤벨 모양의 가스켓 부품을 이렇게 보강판 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가 살짝 얇고 아래게 살짝 두껍거든요. 두꺼운 게 아래로 가게 빌드해 주시면 돼요. 전부 다 체결을 해줬으면은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가스켓 부품이요, 여기 아래쪽에 이쪽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싹 올라가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예, 방금은 실리카겔 마운트로 빌드해서 타건해봤는데 좀 압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고 좀 뭔가 키감이 좀 두툼해진 느낌? 저한테는 좀 불호해요. 예. 실리카겔 마운트는 좀 뭐랄까 저한테는 답답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예전부터 좀 그래요. 덤벨 마운트를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자, 다음은 스프릿 오링 마운트 체결해볼게요. 예, 요 동그란 고무줄, 그러니까 오링이죠. 요거는요, 여기 기판 이렇게 다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하얀색 부품을 여기다 이렇게 놔준 다음에요, 나사를 이렇게 조여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조였다면은 이제 기판만 올려주면 됩니다. 항상 하듯이 편하게 결합합니다. 결합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스프릿 오링 마운트로 빌드를 했잖아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오링 고무줄 그 텐션감이 타건할 때 느껴져요. 이게 타건감은 좀 단단한 느낌으로 바뀌었고, 특유의 그 텐션감이 이게 키감에서 타이핑을 할 때 계속 느껴지는 부분이 좀 신기했습니다. 좀 뭐랄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상당히 유니크한 키감이고, 지금 제가 빌드한 이 골드 스위치와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뭔가 좀 살짝 딥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 실리카겔 마운트 느낌의 답답한 느낌이 살짝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특유의 오링 고무줄 텐션 느낌이 나서 좀 매력적인 키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탑 마운트로 빌드하겠습니다. 탑 마운트는 이렇게 상판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 기판 올려놓고 나사만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탑 마운트로 빌드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으로 타건감이 바뀌었습니다. 키압도 좀 가벼워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뭐랄까 스위치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 골드의 크리미한 느낌이 원래는 좀 100%였다면은 한 70% 정도로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결합 방식으로 전부 다 빌드를 해봤잖아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제가 지금 한 요 탑 마운트 빌드 방식이고요. 2위는 유니크한 타건감의 오링 마운트, 그리고 3위는 엘라스틴 마운트. 요거 좀 뭐랄까 좀 평범한 느낌? 좀 너무 스탠다드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스위치 테스트를 이걸로 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좀 무난무난하기도 했어요. 요거를 2위로 놓을까도 했었는데 좀 뭐랄까 너무 스탠다드한 느낌이라 3위로 넣었고요. 자, 4위는 실리카겔 마운트. 요거는 저는 좀 타건감이 답답해지고 둔해져가지고 저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1위의 탑 마운트, 요거는요 이렇게 자석 결합 키보드일 때 다시 다른 마운트로 되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농담이고 할 수는 있는데 원래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툭툭 뺐잖아요. 근데 이거는 탑 마운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뒤집어 넣어가지고 빼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마운트 같은 게 다른 스위치를 쓰거나 또 다른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는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줌치로 티가는 이렇게 LED 들어오는 거 아까 확인하셨죠? 그리고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중에서 다 진짜 완전히 커스텀 키보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함께 줌 패드도 이렇게 같은 컨셉, 티가 컨셉.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울트라맨 티가 컨셉이라고 하고요. 이거 팜레스트도 있네요. 색상도 진짜 여러 가지고요. 제가 지금 리뷰한 게 요거 이 화이트 색상이에요. 이 화이트. 요거는 뭐 날짜에 맞춰서 빨리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준다는 거고요. 여기 끝에 꼬다리 요 자석을 뗀 다음에 요거를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레고 얹혀서 꾸밀 수도 있다는 거. 요런 식으로 꾸밀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제품 다른 키캡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니까요. 영상 설명에 있는 내용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빌드한 키보드를 그대로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키캡은 이게 나가지 않고 다른 게 나가는 거예요. 딱 이 빌드에다가 스위치도 그대로 쓰고 키캡만 바꿔서 아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캡이 요거 아니면 요거로 아마 발송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무료 배송 코드가 지급된다고 하니까 그 코드를 꼭 사용하셔가지고 배송비 무료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줌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계속 발전해오고 여러가지 결합 방식 그리고 신선한 시도가 계속 들어가서 정말 저는 예전부터 지켜보고 예전부터 빌드해본 브랜드인데 앞으로도 또 어떻게 발전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리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구매 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빌드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이었습니다.